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코리아TV의 권준영입니다. 오늘은 임원 면접 대비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또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임원 면접에 이런 문항이 나오니까 이렇게 답해서요는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임원 면접을 보는 목적과 그 다음에 임원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한 걸 첫 번째 삼을 거고요. 임원 면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 많이 하는 것, 그거에 대해 아주 간단한 언급,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실수하는 거. 오해랑 실수는 또 다르죠. 실수는 이제 행동이니까. 그거랑 제가 임원 면접 본질에 아주 부합하는 이 카테고리 18개를 쫙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고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영상 통해서 마치 저랑 정답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두 개 영상을 통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원 면접을 왜 보는 걸까? 그리고 임원 면접의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임원 면접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로 베이스형이 있죠. 이게 1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2차가 제로 베이스형. 사실은 이거의 전체 비중이 30% 아래인 것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뭐게 있겠느냐 보면 순수 확인형이 있죠. 1차에 연계되지 않는 거죠. 2차의 성적을 별도로 평가해서 합부를 결정하는 거. 대기업군에 한정지어서 보면 50% 이상의 회사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한 20%는 1, 2차 합산형. 이죠. 대부분 이제 원데이 면접을 펼치는 예를 들어서 SK 일부 계열사라든가 삼성, 롯데 이런 데 같은 경우가 바로 산입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임원 면접을 한두 가지로 특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오버해서 생각해가지고 2차 면접을 통해 모든 게 결정되니까 덜덜덜 떨면서 볼 것도 없고 또 1차 면접을 못 봤다 그래서 또 그럴 것도 없고 2차 면접 그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이러한 비율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예단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 정상 면접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목적에서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정상 면접은 우리가 언어적인 컨텐츠 구성과 비언어적인 구성 모두 상대방이 봤을 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정상 범주의 학생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치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평균치 이상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의미인 거죠. 그 말은 특정한 부분이 매우 거슬리는 면접을 봐서는 안 된다. 임원 면접이 가지고 있는 건 직관평가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다른 거보다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는 사실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거슬리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임원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스터디 하실 때 거슬리는 거예요. 특정 말투가 거슬리고 이런 식의 컨텐츠 구성을 기계적으로 하는 게 거슬리는 거에 대해서 상호 체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정상 범주의 면접을 보고 그게 여러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임원 면접을 대응하는 첫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임원 면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제가 많이 듣는 거, 인성 면접이라던데요? 라는 말.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인성 면접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취미 같은 것을 물어보고 관심사를 물어본 다음에 저 사람의 이제 아주 뭐랄까 날 것 그대로를 체크해서 직관적으로 평가를 하나 보구나,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시면 본질적인 준비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인성 면접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임원 면접은 토탈 면접이다. 토탈 면접은 면접관이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에 한해서 기질적 특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을 여러 질문을 통해서 체크한 다음에 직무와 회사에 맞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다. 그러려면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는 지역에 대해서 물어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기질 특성을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 하는 것이고, 학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많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인성 면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준비하는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죠. 그거에 맞춰서 하시기보단 본질에 대한 문항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밑에 한 3, 4분 뒤에 이런 문항들의 구성이 본질에 대한 문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이 맞긴 맞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성 면접이 아니다. 결국 토탈 면접이다.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고요. 자, 준비 과정 중 많이 하는 실수.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한 6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위에 말한 거 인성으로 예단하는 거 첫째.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 정말 일반적인 질문들을 과하게 연습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실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약간의 차이도 허용하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소서에 가령 제 영상을 봤다면 안 그랬겠지만 성실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격을 물어보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로만 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화 그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외우는 이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치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 사람은 이미 자소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걸 더 구체적, 진짜 본인이 내재화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면 저의 성격은 성실을 상징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난하다는 거죠. 무난은 뭘까? 무난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약간의 차이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실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장 매력적인 단어들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밑에 이제 한 2, 3분 뒤에 설명드릴 본질 맥락 질문부터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출 기반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안 된다 혹은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형태의 기출을 다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나눠서 하는 거라고 하면 50%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정보량이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특정 예를 들어서 잡땡땡릿 어디에서 한 4-5군데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전체 정보량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제한된 정보 가지고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기출을 이 중요한 면접을 대비한다? 저는 우선해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머리로만 암기하는 거. 직무 면접이나 PT 면접, 그 다음에 1차에서의 이제 실무진 면접을 이미지보다는 그리고 소화 능력보다는 컨텐츠에 중요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 동의가 돼요. 근데 임원 면접을 머리로만 암기해요. 그래서 저의 성격은 무엇입니다 해서 가서는 내가 무슨 표정으로 얘기하는지 1도 관심 없는 방식의 준비를 하시게 되면 임원 면접이 정상 면접이어야 된다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터디를 통해서 컨텐츠 위주의 체크만 하는 거. 여러분들 스터디를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 스터디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스터디를 할 때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가치관을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런 거.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여러 개의 정보를 조합해서.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이미지 체크예요. 이미지 체크. 순수하게. 상대방한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A, B, C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상 면접의 범주를 벗어난 이미지가 있으면 꼭 얘기를 가감없이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고쳐졌느냐? 이미지 위주의 체크를 하시는 게 스터디의 유일한 활용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6번째 얘기를 하면 임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산업 및 기업 분석의 50% 이상의 비중. 산업 및 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준비 방식을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걸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그 분량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은 산업이나 기업에서 뉴스 스크랩하고 기업 보고서 보고 이러는 게 사실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자기 편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고 암기하면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영역인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런 있는 보고서를 해석한다거나 암기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임원 면접의 전체 비중 1-20% 정도 비중을 밖에 차지하지 않는 산업 및 기업 분석이 있어서 좀 지나친 준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이거 다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인성으로 예단해서 불필요한 질문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약간의 차이도 허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출부터 접근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머리로만 암기하는 것 다섯 번째는 스터디를 통해서 컨텐츠만 체크하는 것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산업 및 기업 분석의 50% 이상을 비중을 가져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아니면 최소화하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아까 제가 위에 상당 부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임원 면접은 자꾸 기출로 이런 거 나왔다던데요 라고 하기보다 본질에 해당하는 맥락 질문 약 20여 개를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와서 파악되는 기출, 그 다음에 채용 설명에서 나왔던 트렌드 이런 거 인재상을 반영한 자기 나름의 문제 세팅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9개를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줄줄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전제 작업으로서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19개는 사실은 그 자기소개서 기반의 건들은 아니에요. 준비 이제 문항이나 맥락 하나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임원 면접의 상당 부분의 비중, 약 30~40% 비중 이제 평균으로 치면 자기소개서 기반 이제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는 우리 한 2000자에서 2500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면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30개 안팎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 기반의 사고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저는 성실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제 어디에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실의 힘, 저 같으면 거기 동그라미 1을 한 다음에 성실의 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오케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성실의 힘이 직무적 연관과 연관이 된다면 어떤 거, 그래서 직무와 더 상세한 설명, 이렇게 사고 확장을 해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예시를 들면 궁극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저는 시너지를 만들어서 글로벌 2020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2개인 것 같아요. 시너지와 글로벌 2020. 시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분명히 앞사람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뭐 어떤 건지 설명을 해야지. 글로벌 2020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내가 해석한 건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하는 전제 작업을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부터 19개를 줄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 지원 동기. 여러분들 회사 지원 동기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준비해 보세요. 당연히 제가 이제 그 답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회사에 대해 요약하자면 가로치고 회사의 이슈, 회사의 성장 가능성, 회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리스크 3가지에 대해서. 자, 세 번째, 회사에서의 커리어 플랜. 커리어 플랜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2단계 이상으로 설명되는 커리어 플랜, 단 직급의 성장 제외인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회사의 궁극적 목표. 아니 뭐 커리어적으로 발전하는 거야. 어떤 업무를 했다가 이 업무를 해서 기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관통하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위험 요소도 관리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겠죠. 그거에 대한 게 네 번째.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당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제가 여러분들 산업에 대한 학습을 하면 저 같으면 이 답변을 잘하기 위한 형태로 자료 수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다섯 번째.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산업에 관심 이슈 포함해서 경제 관련 이슈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말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직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쉬워 보이지만 직무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는 직무로까지 오게 된 과정을 2단계 설명. 즉 해당 얘도 저는 인사팀이잖아요. 인사팀까지 오게 된 과정이 1단계는 어떤 전공 과정, 2단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사로까지 오게 되었다. 이 설명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직무 관련 트렌드 및 이슈는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랑 분리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개인 이슈로 좀 넘어와서는 전공 선택 이유, 그 다음에 학점에 대한 자가평가, 자신 있는 과목, 자신 없는 과목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본인의 가치관, 인생의 궁극적 목표. 이거는 직무와는 배치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썼거나 혹은 경험을 많이 쓰지 않은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험 3가지를 뽑으셔가지고 4가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왜 시작했고, 왜 종료했고, 구체적으로 뭘 했고, 거기서 배운 역량이 뭐고. 4단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자기 어필 차원에서 1분 자기소개, 마지막 할 말, 질문사항까지 정리하시면 이게 18개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개는 성공, 실패, 혁신, 갈등 해결, 리더십, 팀워크 관련해서 3~40초 내에 말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갈등 해결의 노하우가 뭐냐, 리더십에 본인 뭐라고 생각하냐, 팀워크란 어떻게 발휘되느냐라는 재정의까지 반영된 형태로 재정의와 경험 전개 30에서 40초 준비를 하면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 굉장히
몇 개 질문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문항을 하나하나 제시를 해드렸다기보다는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많은 것을 커버하는 형태로 여러 개로 조금 추려드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고 저를 이만큼 신뢰하신다면 이 19개에 대해서 미니멈 30초에서 1분 가까이 답을 할 수 있게끔 스크립트 준비하고 숙지를 할 것 같고요. 이 다음이죠. 이 다음이 해당 기출, 채용 설명에서 나왔던 얘기, 어느 정도 예상 범주의 질문 약 20개를 추가해서 그렇게 임원 면접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상당 부분 전제 작업은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동그라미 표시를 많이 해서 본인이 면접관이 되어보는 거죠. 성실의 힘, 구체화 물어보고 적응력, 시너지, 어떤 시너지? 그 시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 인재상에 대한 이해? 등등등.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시면 임원 면접에서 물 샐 틈 없이 얘기를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이 19개의 답변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던지 아니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것들을 사례 등을 통해서 실제 답변 혹은 답변 논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원 면접과 관련된 첫 번째 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준비 과정에서 제가 많이 하는 실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너무 자책하신다거나 너무 네 말이 다 맞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코리아TV의 권준영이었고요. 상반기 잘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